어떻게 돼? 긴 풀이에서 중간에 실수하면 비극의 시작이야. 다시 가기도 그렇고, 그죠? 그래서 좀 차분차분하게 실수 없이 한 큐에 끝내는 그런 습관을 좀 들여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이번에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기존에 배웠던 내용들과 좀 비교를 해보도록 하자. 우리 근의 판별이라는 개념 배운 적 있어 없어? 있지. 어디에서 배웠어? 어디에서 배웠어? 근의 판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판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있지. 뭘 배웠어 우리가 기존에 과거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배웠어요. 그래서 배웠던 개념이 뭐야? 판별식 D. 2차 방정식에서는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이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다. 서로 같은 두 실근, 즉 중근이면 판별식 D는 0이다.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나오면 판별식 D는 0보다 작다. 우리가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제 뭘 배울 거다?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갈 겁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요, 요거는 여백에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요. 5페이지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에 보면 여백이 되게 많지? 그 여백 아래쪽에다가요, 한 대여섯 줄짜리 필기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여백에 반은 문제를 풀 거고, 반보다 조금 덜 되는 한 대여섯 줄 정도는 필기를 할 거다 생각해서 밑에 여백에다가 좀 필기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배우는 거야.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 우리 중학교 때부터 배웠잖아. 비교를 좀 해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여기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관해서 좀 공부를 해볼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에 쓰이는 것은 D-relation 0이다 라고 표현을 해주세요. 자, 이런 물결문이 선생님이 릴레이션이라고 있습니다. 얘는 D가 0보다 크냐, 작냐, 같냐 이런 대소 비교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쳤죠. 자, 그래서 한번 보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가질 조건은 뭔데? D는 0보다 크다예요.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같은 두 개의 실근, 일명 무슨 근? 중근을 가질 조건은 뭔데? 판별식 D는 0이다 라는 개념이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허근을 가질 조건은 뭔데? D는 0보다 작다였어요. 우리가 중학교 고1 요때에 걸쳐서 이런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드디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공부할 거예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을 공부할 겁니다. 자, 그런데 공부하기에 앞서서 여러분이 이미 배웠어요. 3차 방정식은 근을 가질 때 어떤 근을 갖는다라고 배웠어. 우선 첫 번째, 서로 다른 세 실근. 두 번째, 한 실근과 중근. 세 번째, 한 실근과 두 허근. 네 번째, 삼중근. 이걸 먼저 기억해야 돼. 다시 3차 방정식은 어떻게 갖는다고? 시작!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실근과 중근, 한 실근과 두 허근, 삼중근. 한 번 더. 3차 방정식은 근을 어떻게 갖는다고? 시작! 서로 다른 세 실근, 한 실근과 중근, 한 실근과 두 허근, 삼중근. 요렇게 갖는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내용이 뭐가 들어가겠어요? 서로 다른 세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두 번째, 한 실근, 중근. 그리고 세 번째, 한 실근, 두 허근. 네 번째, 삼중근. 요렇게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요. 우선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질 때는요, 이거 뭐를 선생님이 줄여서 이렇게 쓰는 것 같아? 최대값일까? 극대값이에요. 극대값, 극소값을 곱하란 얘기야.
이 극대값 극소값을 곱한 게요 0보다 작다가 나올 때 서로 다른 세실근이 되는 거고요. 한실근과 중근이 되는 경우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한 값이 0이 될 때예요. 자, 그리고 한실근과 두허근이 나오는 경우는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한 값이 0보다 클 때. 우선은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는데, 자, 우리가 3차, 4차 그 함수의 그래프를요 중학교 때 배우지 않는 이유는 얘는 너무 여러 개로 다양한 그림으로 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이제 이론이 더 붙어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는요. 요 녀석 자체가 그래프 자체가 3차 방정식은 항상 도함수 이용해서 풀어야 되지. 그 도함수를 그려봤더니 2차 도함수가 됐네. 그런데 2차 도함수가요. 판별식 D가 0보다 큰 상태야. 자, 한번 볼까? 2차 도함수가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뿔 이래서 극대 극소가 있다는 얘기를 선생님이 이렇게 줄여서 한 거예요. 되겠습니까? 자, 이 녀석은 3차에 관한 내용이다. 2차에 관한 내용이다. 2차 도함수에 관한 내용이다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2차 도함수가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 맞아? 그럼 극대극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선생님 극대극소가 없는데 어떻게 극대극소로 풀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극대극소가 존재하지 않는 0 이하일 때는요. 한실근과 두허근이 될 조건이 fx가 0 이상이 되거나 이런 경우. 혹은요 f-x가 0 이하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런 조건이 딸려 있어요. 이렇게 얘가 되거나 얘가 되는 이런 다양한 경우가 있다요. 자, 그리고 삼중근이 되는 경우는요 그냥 얘만 신경 써주시면 됩니다. f-x가 0 이상이거나 혹은 반대로 f-x가 0 이하다라고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요거를 좀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좋아요. 이거를 다 따로따로 막 이렇게 4개로 기억을 하면 기억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얘를 뭉쳐서 기억해. 이 그룹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안 되는 경우도 있다더라. 극대극소가 없어서. 알겠습니까? 그럴 때는 요 경우 하나만 남잖아. 이렇게 나눠서 기억을 하시면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3번에 둘 다 f-x예요? 네네. f-x예요. 글씨가 안 보이나요? 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요 결론만 정리를 해드렸어요. 자, 이게 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지 알겠지? 훨씬 내용이 복잡해. 하지만 외울 수 있습니다. 요렇게 두 덩어리로 나눠가지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주의할 때는 어떤 경우? 한실근과 두근일 경우는 극대값이 2차 도함수를 구했을 때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크면 극대극소 다 있네? 극대극소로 풀어야지. 극대극소가 없네? f-x의 부호로 풀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내드리자면요.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은요. 최대 최소 릴레이션 0으로 풀기도 하고요. 혹은 f-x 릴레이션 0의 부호로 풀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될까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 이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과 관련된 이론적인 배경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네. 조금만 더. 자, 예. 선생님이요 지금부터요. 그림을 좀 그려드리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많은 그림을 다 그릴 수는 없지만 핵심 그림들 다 이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차 방정식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에는요. 그림이요. 이런 식으로 되거나 혹은 이런 식으로 되거나 두 가지 경우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서로 다른 세 실근. 와우! 실근 교점이 3개네. 교점이 3개네.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프가 올라가는 그래프건 내려가는 그래프건 이 두 개 그래프의 공통점을 봤더니 최대값은 양수인데 최소값은 음수지. 여기에서는 말 잘못했다. 극대값은 양수인데 극소값은 음수지. 여기에선 극소값은 음수인데 극대값은 양수지. 와, 어떤 그림이 나오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지려면 극대값과 극소값을 곱한 값은 항상 음수가 나와야 되는구나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개념이 극대값, 극소값은 0보다 작으면 이 경우가 바로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 경우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한실근과 중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실근과 중근, 일명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예, 같은 표현입니다. 자, 이 경우에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런 그림이 우선 가능할 거야. 이런 그림. 혹은요, 이런 그림도 가능할 거예요. 이런 그림. 자, 반대로 이런 그림. 이런 그림. 맞습니까? 예, 요것이 바로요,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 그림이에요. 중근이라는 것은 항상 어디에서 생겨나? 이렇게 접할 때 생겨나는 게 중근이죠, 여러분. 예. 그래서 한실근과 중근을 갖는데 요때 봤더니 극대값은 뭔가 살아있는데 극소값이 0이네. 두 개 곱하면 뭐 나와요? 0. 와, 극대가 0이고 극소는 음수인데 두 개 곱하면 0 나오네. 얘네 두 개 곱하면 0 나오네. 얘네 두 개 곱하면 0 나오네. 그러므로 한실근과 중근일 때는 극대, 극소 곱한 값이 0이 되는 경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요 3번 보도록 할 거예요. 자, 3번 한실근과 두허근을 가질 때를 볼 텐데 얘는 선생님이 올라가는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 올라가는 그래프, 내려가는 그래프 다 그렸거든. 근데 너무 많아. 그렇게 그릴 수가 없어. 그래서 여기에다가요 화살표 빼서 앞쪽에 좀 적어 놓을게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증가하는 경우만 예로 들겠음.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증가하는 경우만 예로 들겠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증가하는 경우만 예로 들겠음 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감수하는 건 선생님이 차마 못 그려주겠어요. 너무 많아서 그림이 헷갈릴까. 자, 볼게요. 한실근과 두어근을 갖는 경우는 한실근 가졌지? 두어근을 이렇게 갖는 거야. 맞죠? 예. 혹은 이렇게 가질 수도 있어요. 여기에서 두어근 갖고 한실근을 이런 식으로 갖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혹은 이런 경우도 있다. 증가하는데요. 한실근 가졌거든.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기울기가 0이 됐다가 올라가는 거야.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혹은요. 요 아래쪽에서 기울기가 순간적으로 0이 됐다가 요렇게 올라가서 한실근과 두허근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혹은 헐랭이 그냥 이렇게 슉 한실근과 두허근. 뭐 슉 한실근과 두허근. 되겠습니까? 예, 이런 식으로 한실근과 두어근을 갖는 경우가 있어요. 선생님 3차함수 이랬잖아요. 이런 그래프가 있거나 이런 그래프가 있거나 헐랭이가 있거나 세 개의 그래프가 있다라고 했죠? 예, 한실근과 두어근을 갖는 경우는 이 세 개가 모두가 다 들어가 있어. 너무 많아요.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개를 나눠버리게 되면요. 얘는 극대, 극소가 존재하는 즉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큰 경우가 되겠고요. 얘는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 이하인 경우가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판별식 D가 0보다 큰 이 경우에는 어때?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양수.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은 양수. 왜?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니까요. 그래서 요 그림에서는 극대값, 극소값 곱한 값이 0보다 큰 양수가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하지만 극대값, 극소값이 없을 때는 선생님이 뭘 했어요? 도함수인 f-x가 0보다 크냐 작냐 이런 걸로 따져야 된댔지. 요 그림은 어떤 상태야? 0 이상인 상태예요. 맞나요? 요 그림은 어떤 상태예요? f-x가 0보다 큰 상태예요.
그러면 요런 경우 혹은 요런 경우 합쳐버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 f-x가 0 이상이다가 돼버리는 건데 지금 선생님은 이 그래프를 절반만 그렸다, 다 그렸다, 절반만 그렸다예요.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됩니까? 한 실근과 두 허근일 때는 극대 극소는 0보다 크다도 있지만 f-x는 0 이상 요거 아니면 감소될 때는 뭐가 되겠어? f-x는 0 이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삼중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중근을 갖는 그래프는요. 이런 그래프예요. 가다가 바로 요 지점에서 순간 0이 됐다가 올라오는 요런 그래프만이요. 예, 삼중근을 갖는 그래프예요. 요 바로 축에서 순간적으로 길기가 0이 됐다가 되는 요런 그래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녀석은 뭐가 되겠어? 오, 얘는 f-x가 0 이상인 그림이 될 테고 얘는 f-x가 0 이하인 그림이 되겠죠. 선생님 그럼 0 이상 0이냐는 어떻게 가려요? 라고 하면 출제자가 우리가 준 문제에 의하면 올라가는 그래프인지 내려가는 그래프인지 둘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걸 보고 얘를 쓰거나 얘를 쓰거나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될까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우리요 다시 맨 위쪽 박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결론만 좀 정리하도록 합시다. 자, 3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이에요. 극값이 있을 때, 즉 2차 도함수의 판별식 D가 0보다 클 때는 뭐로 푼다고? 시작! 극대값, 극소값, 릴레이션 0으로 푼다. 자, 극값이 없을 때, 즉 판별식 D가 0 이하일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f-x가 0 이상이다. 이런 걸로 푸셔도 되고 혹은 f-x가 0 이하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그때 달라요. 문제를 보면서 얘로 풀까 얘로 풀까 결정하시면 예,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렇게 정리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정리합시다.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불러. 시작! 극대값, 극소값은 0보다 작다.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 일명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다. 시작! 극대값, 극소값은 0이다. 자, 한 실근과 두어근을 갖는다. 일명 극값이 있는 2차 도함수 판별식 T가 0 이상일 때는 어떻게 푼다? 극대값, 극소값 0보다 크다로 푼다. 그런데 이제 헐랭이 막 요런 거 나오는 순간 극값이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풉니까? f-x가 0 이상이다. 로 풀거나 혹은 f-x가 0 이하이다. 로 풀면 된다. 자, 삼중근을 가질 때는 어떻게 푼다? f-x가 0 이상이다로 풀거나 f-x가 0 이하이다로 풀면 된다. 그래서 이제 외울 수 있겠지. 되겠죠? 예, 요거 외우고 그냥 얘 외우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 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답 내신 분은 답 얘기해 주세요. 아니에요. 얘는 극대극소를 구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프 그릴 필요도 없고 그냥 극대극소값만 구하면 되니까 증간표도 그릴 필요 없고요. 그냥 극대극소값만 그리면 돼요.
증가표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직 모르겠지. 같이 가보자. 예. 그래, 처음이니까 지금 막 배운 게 어느 선에서 써먹어야 될지 감이 안 잡히죠? 증가표는 보통 그래프처럼 아주 섬세한 문제 유형에서 그래프가 노골될 때 푸는 거고요. 보도록 할게요.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나와 있어요. 선생님, 찬육군 왔습니다. 교재 주세요. 받았습니까? 예. 자,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는다 라고 하면 뭐야? 불러 시작. 극대값, 극소값, 0보다 작다. 그냥 이것만 풀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럼 극대극소를 구하려면 극대극소를 만들어내는 x값을 찾아야 되지. 극대극소를 만들어내는 x 어떻게 찾아? 시작! f-x는 0이에요. 자, 그래서 선생님요, 요 식 자체를 x에 관한 어떤 식이니까 fx라고 이렇게 해놓고 지금부터 도함수인 f-x 적겠습니다. 6x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12는 0이라고 놓고 6 붙이고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은 0이므로 2, 1 마이너스 이렇게 붙네요. 그러므로 6의 x 마이너스 x 플러스 1은 0이므로 x가 2가 되거나 혹은 x가 마이너스 1이 될 때 극대극소가 생기는데 얘는 3차잖아. 그치? 그래서 오, 극대극소 다 생기는구나. 자, 그러면 한번 볼까? 얘는 3차니까 누가 극대극소인지 볼 필요 없어요. 어차피 두 개 나왔잖아. 둘 중에 하나가 극대고 극소일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풀면 돼. 극대값 뭐라 그랬어? x가 2일 때 극대값은 f2, 극대인지 극소인지 극값은. 자, x가 마이너스 1일 때 극대인지 극소인지 모르겠지만 극값은 뭐라고 표현한다? f의 마이너스 1로 표현한다. 게임이 끝난 거예요. 맞나요? 예. 자, 그러면 이제 f2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2 대입해야지. 8이 16, 마이너스 3, 4, 12, 마이너스 24에다가 플러스 n 하면 되겠구나. 자, 이번엔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12, 플러스 n 하면 되겠구나. 얘가 0보다 작구나. 그래서 이제 계산했더니 얘 몇 나오겠습니까? n-20. 얘 몇 나오겠습니까? n 플러스 7은 0보다 작다라는 이런 식이 나와서 n의 범위 구하면 뭐와 뭐 사이다? 마이너스 7과 24이다예요. 자, 그런데 요 사이에 있는 정수 n의 개수 구하라면 선생님이 어떻게 가르쳤어?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고 어머, 등호가 하나도 안 붙어있네. 빼기 1 하십시오 라고 했죠. 그래서 계산하면 몇이 나온다? 26이 나온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이제 증가표 필요 없고 그래프 필요 없단 말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극대극소는 요 값만 찾아내면 그냥 이렇게 처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까요? 네.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문제 푸세요. 곡선이 두 점에서 만난다는 건 실근이 두 개. 실근이 3차 방정식에서 실근이 두 개라는 건 한 실근과 중국. 보십시오. 답은 4.
같이 풀어도 될까요? 예. 자, 우리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웠던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요. 바로 6단원 2차 함수와 그 방정식이었어요. 자, 우리가 6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은 뭐야? 방정식 문제는 함수로 변환시켜서 풀 수도 있고 함수, 즉 그래프들이 나오는 거를 역으로 반대로 거꾸로 방정식으로 변환시켜서 답을 낼 수도 있어. 이걸 배운 거예요. 자, 문제를 봤더니 두 개의 곡선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긴 곡선과 이렇게 생긴 곡선이 나와 있어요. 그래프를 주고 얘를 뭐로 변환시켜서 푸는 문제다? 방정식으로 변환시켜서 푸는 문제예요. 되겠습니까? 자, 방정식을 그래프로 변환시킬 때는 y는을 붙였죠? 그러면 이제 도로 요 함수식을요 방정식으로 변화시킬 때는 y는을 떼고 그냥 같아 이렇게 넣어버리면 되겠네요. 자, 마이너스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4x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와 같다라고 요렇게 방정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어떠한 상태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실근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 얘 3차 방정식이네. 그래, 나 음수 이런 거 좀 싫어해. 선생님이 요번에는 얘를 이항시켜서 넘겨가지고 음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러면 x의 세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x의 제곱, 그리고 얘는 양변에 죄송해요. 잘못 계산했다. 넘어오면 몇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없나 이제? 없죠. 플러스 k는 0이야 라는 이와 같은 3차 방정식이 나왔어요. 자,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어떤 상황이다?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상황이고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근을 판별합니까? 극대값, 극소값은 0이다. 이렇게 푸는 거랬죠. 좋았어. 나 이제 극대 극소값 풀어야 되니까 너를 fx라고 놓고 f-x를 구해서 극대 극소를 뽑아낼 거야. 자, 3x의 제곱 마이너스 6x는 0이 돼서 3x로 묶으면 x 마이너스 2는 0이 되네요. 즉 x가 0, x가 2인 경우에 극대 극소가 생기니까 그냥 볼 필요도 없이 어떻게 하면 돼? f0, f2는 0이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fx 자리에 0 대입합니다. 뭐가 나와요? k. fx 자리에 2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8-12 플러스 k는 0이다 라고 나와서 k의 값은 0이 되거나 k의 값은 몇이 된다? 4가 된다. 그런데 문제에서 양수 k라고 요구하고 있으므로 답은 4 되겠습니다.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앞에 거랑 똑같아요. 그냥 도함수 구해놓고 극대극소 그냥 이렇게 적어놓고 그냥 답 내시면 되는 겁니다. 자, 됐죠? 네. 그러면 이제요. 좀 상급 개념 들어가도록 할 거예요. 자, 요 개념 문제는요. 거의 모든 시중교재에 다 실려 있어. 그런데 개념 정립을 해놓은 교재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좀 요 개념은요. 좀 잘 정리해서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상급 문제이기 때문에 개념이 완벽하게 머릿속에 없으면요. 이 논리가 잘 기억이 나고 풀리지를 않아. 좀 잘 설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3차 함수 밖의 한 점에서 3차 함수에 그을 수 있는 접선의 개수를 구하려고 해요.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우선 막 접선 이런 거 나왔지? 접선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시작한다 그랬어? 접점에서 시작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문제는 3차 함수 밖의 한 점을 나에게 주고 있지 접점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자, 접점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접선을 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접점을 가정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접점을 가정해야 합니다. 뭐라고 가정해? t, ft라고 이렇게 가정해야 돼요. 자, 접점이 가정이 되는 순간 기울기가 거저나와 버리지. 기울기는 뭐라고 씁니까? f-t라고 반드시 가정해야 되는 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일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접점과 기울기 가지고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 만들 수 있다 없다?
있다. 만들어 봅니다. 시작. Y. y 마이너스 불러 ft는 F 다시 f t의 X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요 녀석이 3차 함수 밖의 한 점 a, b를 지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x 자리에 a, y 자리에 b를 이렇게 대입을 해줘야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선생님이요 이제 요 녀석을 3차 방정식으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냥 다 한쪽으로 이항해서 3차 방정